양도소득세, 종합소득, 현행국세 13개 중에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취득세, 마지막 단원이죠. 부가징수. 내용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취득세, 부가,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을 부가, 거둬들인 것을 징수라고 하죠. 그럴 때 세금을 부담시키고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이런 취득세라는 세금의 납세지 또 확인해야죠. 납세지. 그럼 납세지는 단순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의미가 아니라 이 납세지는 세금을 관할하는 관청, 관할관청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관할관청. 그 이유가 취득세란 지방세는 지방재원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지방세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납세지가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납세지는 취득세 과세 물건이 13가지나 되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암기틀이 하나가 있죠.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선광어, 차기입항, 걸승, 건정, 료. 그렇죠. 그러면 이 납세지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취득 또 시작을 해서 선박, 광어권, 어권, 차량, 기계장비, 임목이라든가 항공기, 다음에 걸승, 건정, 요가 있죠. 걸승, 건정, 요. 13가지 물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방세인 취득세의 납세지는 관할관청은 그 물건 소재지, 소지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소재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관심 두는 건 가장 기본이 이 부동산입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취득에 대한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 물건의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인데 이 소재지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재지는 맛이 없죠. 맛을 내는 건 우리가 소세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방세법상 일반적으로 납세지는 소세지, 기준을 염두에 두면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정리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납세지는 부동산 소세지가 되겠다. 선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적항 소세지가 되거든요. 항공인은 정치장 소재지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이 소세지가 아니라 등록지, 차량 등록지 등이 납세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 등록지가 납세지인데 철도 차량의 경우도 역시 등록지지만 조금 개정이 받고 있지만 기본이 관심 부동산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모두 소재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이런 등록지인 경우도 있다는 것만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 걸승콘종 요는 이용 회용권이잖아요. 이용 회용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회용권에 대한 우리가 납세지는 역시 소세지 기준에 의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골프 회용권의 소재지가 될 수가 없죠. 권리의 소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골프 회용권에 대한 소재지는 무슨 말이냐면 골프장 소세지, 승마장, 컨도미니엄, 종합시설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요트 회용권에 대한 납세지는 요트장 소세지가 아니라 요트 보관소 소세지가 납세지가 되니까
골프 회용권에 대한 납세지는 골프장 소세지. 근데 요트 회용권에 대한 납세지는 요트 보관소 소세지, 요트장 소세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는 소재지가 이렇게 불분명할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관심 없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납세지에 대한 구분은 가장 기본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취득자가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게 취득세니까 그 취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 물건의 소재지가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런 취득세라는 세금에 우리가 납세를 받는데 그 세금을 부담시키고 걷어들이는데 자, 이 징수 방법, 걷어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취득세라는 세금의 징수 방법을 가기 전에 제가 총 논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세금의 부가징수 절차가 있죠. 상기하면서 그럴 때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상금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가 스타트, 가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징수 가상금. 이게 일반적으로 세금의 부가징수 절차라고 그랬죠. 그 절차에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단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의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신고, 납부한 방법에 의한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신고, 납부와 의하는데 뭐 구분 좀 해드리려고 이 신고, 납부는 취득세라는 세금의 징수 방법을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칙을 써드렸다면 외외 없는 원칙은 없겠구나. 그럼 외외적으로 징수 방법이 나온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원칙은 신고 납부한 지방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의무자가 신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신고 납부의 기한, 법으로 정한 신고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될까? 이 신고 납부 기한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 일반적으로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한 날로부터 자, 60일 내에 자, 신고고 납부할 지방세에 해당이 되면서 취득세 신고서를 갖추어서 자, 이 지자체 또는 시군, 금고, 대리점에 납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자, 신고 납부 기한은 60일이 되는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뭐 60을 하면 2달 아닙니까? 그럼 난리 납니다. 2달이 아니라 60일 내 신고 납부지 2개월 내가 아니다. 그래서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지방세인데 이 취득한 날은 우리가 이미 정리했던 자, 지방세법상 법령상 취득의 시기가 취득한 날은 형태가 다양하니까 유상승계, 무상승을 구분했죠. 그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고 납부하는 지방세인데 이 취득에 있어서 하나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자,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더라 그 말. 그러면 자, 국토법상에서 이제 법이 개정돼서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서 토지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인데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런 민법 등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한다. 이 상태. 자, 그러면 허가받기 전에 대금이 완납할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확정적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 신고 납부에 있어서 취득한 날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 잔금 지급이 될 텐데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가 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지정 해제가 되고 취소가 돼야 될 거다. 그러면 축소가 되고 지정 해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허가이라든가 지정 해제라든가 축소일로부터 60일 내 신고고 납부할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할 경우가 나오면 취득일의 대금 완납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자 허가일 또는 지정 해제 축소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는 향후에 양도소득세를 정리할 때도 유용성이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뭐 시작부터 좀 잘난 척을 하지만 민법 등에서 많이 정리한 거니까 안에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할 경우가 나오면은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받지를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취득에 있어서 상속으로 취득할 경우가 있겠다 그 말. 그러면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이룬 취득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경황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60일의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지만은 좀 짧죠. 마음도 아픈데 그러면 세금 내려고 다니는 것도 좀 무리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게 상속으로 한 취득일 경우는 60일이 6개월로 좀 넉넉하게 준다 그 말. 6개월을 주어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6개월을 주어지는데 상속으로 인한 취득한 날은 상속에 의한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겁니다. 상속 개시일이 취득한 날인데 신고 납부 기한의 어떤 기간의 시작, 이 시작을 뭐라 하면은 세법상에서는 기산일, 어떤 기간산정이 이루어진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기산일, 상속을 한 취득인 경우에 신고 납부 취득세 기산일은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자 6개월이 아니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니까 근데 이걸 많이 강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세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지 취득에 속하는 달의 말부터 60일도 아니에요. 상속을 한 취득인 경우에 6개월이 주어지는데 그 신고납부의 기산일도 상속 개시일이 취득한 날이지만 신고납부의 기산일은 속하는 달의 말부터 6개월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한편 이 6개월이 상수로 취득인데 6개월이 아닌 9개월 조금 더 여유를 줄 수가 있더라 그 말. 여유를 줄 수가 있는데 이 6개월에서 9개월이 되는 규정이 있어서는 이 올해 또 개정형을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서는 애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9개월로 좀 넉넉히 주는데 이 상속인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하면은 2017년 개정 내용이 되겠다. 뭐 쉽게 말해서 애국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좀 어렵지만은 비거주자의 의미가 됩니다. 비거주자가 의미가 되는데 무슨 개정이냐면 이 애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는 경우란 상속이 모두 비거주가 아니라
상속인 중에 1인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비거주자가 인 경우는 9개월 좀 더 여유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는 자 비거주자가 상속인이 모두 전부 비거주자인 경우만 9개월인데 개정이 뭐냐?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비거주자인 경우에 애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을 좀 여유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9개월이 적용되는 건 상속인 전부가 자 비거주자가 아니라 1인 한 사람 이상이 거주자에도 9개월이 적용이 되는 게 2017년도 개정령에 해당이 돼서 9개월이 되는 것은 애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면서 개정 수치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60일 내 신고 납부인데 6개월, 9개월로 이렇게 자 우리가 전환될 경우도 있지만은 기산일도 잘 봐야 되고 유동종 무효 상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취득세라는 세금에 있어서 취득세라는 세금을 과세가 됐습니다.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더 내라 그 말이에요. 중과세. 또 전환될 수가 있고 세금을 내지 마라. 감면 면제를 받았는데 세금을 추징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과세 부과 대상이 될 때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자 중과세로 전환이 됐을 때 과세로 전환이 됐을 때 중과세에 해당된 날 사유 발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에 해당된 날 과세로 전환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신고하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 자,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60일 내 신고하고 납부할 지방세인데 자 3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30일 내 신고 납부로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세금을 내는데 중과 대상이 돼서 자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별장을 신축해서 자 사치성으로 중과 대상이 되었을 때 자 세금 내지 말해서 임시 건축물의 취득으로서 비과세를 받았는데 그 건축물의 존속기간 1년 초과해서 부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30일 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화과정서는 제가 조금 사례도 약간 들겠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0일이에요. 30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60일이 주어지는데 과세된 후 중과세 대상이 됐다거나 비과세 받은 후 과세로 전환될 경우에는 30일 내 신고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취득세라는 세금 같이 자 60일이고 30일이 이렇게 기한이 되는데 주의할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요 60일이 됐든 요 30일이 됐든 다 신고 납부 기한이죠. 신고 납부 기한이 60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신고 납부 기한 이내 중요한 단어는 신고 납부 기한 이내다 그 말.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 그 밖에 권리에 대해서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등록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신고하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 자, 무슨 의미냐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60일 내 신고 납부,
중과가 전할 때는 30일 신고 납부인데 그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로서 2016년도 개정 내용입니다. 2016년도 개정 내용으로 명확히 두는 겁니다. 그 말은 자,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해서 육실세금을 내야 되는데 등기를 부동산 등기부에서 등기를 60일 내에 칠 경우하고 60일 이후에 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신고납부 기한 이내 등기를 쳤다면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60일 지나서 만약에 등기 칠 경우에는 60일에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가 아니라 신고 납부 기한 이내. 그래서 시험적으로는 좀 이해도 이해지만 신고 납부 전후가 아니라 이내다 그 말이에요. 이내 등기하려는 경우에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고 납부 방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정말 중요한 점이 반복이 되는데 60일에 신고 납부, 30일에 신고 납부인데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할 경우가 있는데 경우는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 항상 신고 납부 기한 이내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정리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라는 세금이 비록 60일에도 신고 납부, 30일도 신고 납부, 자 비록 이내지만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취득세라는 세금을 신고 납부 이하지 않고서 부족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겠다 그 말. 그 추징을 함에 있어서 가산세라는 걸 고려가 되어집니다. 그 말은 부족세액이란 신고 납부를 안 했다거나 신고를 했지만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적게 냈다 그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안 낸 세금 추징, 덜 낸 세금 추징되겠죠? 그러면서 가산세라는 걸 고려가 되어지는 거면서 부족세액의 추징이 가산세가 적용이 될 때 뭐가 이루어지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한 지방세지만 보통 징수할 경우는 외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한 세금이지만 외외적으로 보통 징수할 경우가 있는데 자 아무 때나 보통 징수가 아니라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지금으로 일반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하고 납부할 자 지방세죠. 요 60일 내에 여기 같이 신고하고 납부 방법이 의한다 그 말이야. 또는 자 6개월 내 또는 30일 내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이런 60일 등에서 신고 의무를 납부를 다하지 아니한 때가 있더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라는 게 적용이 된다. 그 가산세가 신고를 다하지 아니할 때 납부를 다하지 아니할 때 자, 납부 불성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돼서 그래서 불성실의 가산세에서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라는 세금의 보통 징수는 신고 의무나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할 때 가산세를 적용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취득세라는 세금에 있어서 자, 신고불성실은 납부 불성실인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총론했지만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신고 40%가 적용이 되죠. 자, 그런 자, 가산세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10,000분의 3이 되죠. 납부 지열일자 고지일까지. 자, 그래서 합한 것으로 보통 징수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한 세금인데 보통 징수로 전환될 경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60일이 됐든 6월이 됐든 신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물건을 매각 팔아버릴 때가 있더라 그 말. 자, 이럴 때 저는 괘씸하다고 그러니까 세계 80%, 세계 80%가 적용되는데 이 80%를 중가산세라고 한다. 그러면 중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중가산세도 가산세로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자, 세계 80%의 중가산세를 적용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일명 세계 80%니까 8% 아닙니다. 80%인데 괘씸죄로서 신고지 아니하고 매각 팔아버릴 때에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신고, 취득 신고 안 한다고 해서 80% 적용되는 건 아니다. 팔아버릴 때 매각할 경우에 세계 80%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데 세계 80%가 괘씸하니까 좀 덜 괘씸한 거 중가산세 제외 규정이 있더라 그 말. 그러면 중가산세 제외 규정하면 크게 등기 등록, 등기라든가 등기 등록이 불필요한, 필요치 않는, 불필요한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 개수련 취득 등의 과점주지에 대한 간주 취득인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괘씸죄인 80%에서 등기 등록이 불필요한 과세 물건이나 간주 취득 물건에서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세계 추림 및 가산세의 규정은 신고 납부의 일반적인 원칙과 더불어서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중가산세 우리가 적용하면서 80% 없는데도 일반 가산세 우리가 무신고 20%, 과소 10%는 구분하는데 왜 이걸 한번 언급했냐? 취득세라는 세금은 거래세인데 장부 등에 우리가 작성과 보존 의무가 있더라 그러면 왜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장부 등을 작성을 해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부 작성과 보존이 되니까 자, 취득세라는 세금의 의무는 개인만에게 법인도 의무가 있더라 그 말. 법인. 그렇기 때문에 왜 개인은 장부 등을 작성 안 하죠. 근데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에 따른 의무가 있더라 그 말. 그래서 이 작성과 보존에 따른 의무가 있는데 그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10%의 세액을 가산을 하더라 그 말. 역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 10%를 가산을 하는데 이걸 굳이 말하면 장부의 기록을 기장해놓죠. 기장불성실 가산세 의미가 적용이 되니까 10%의 세액을 더해서 징수가 이루어지는 기장불성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일반 가산세하고 혼돈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자, 또한
자, 팔았다고는 매각 통보. 아, 취득세인데 무슨 매각 통보를 해야 되냐. 그래서 자, 팔았다고는 통보나 신고를 해야 되니까 특히 이 매각통은 국가나 법인 등이 이렇게 매각했을 때 매각일로부터 당연히 30일 내 통보하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각 통보에 있어서는 30일인데 그 매각 통보의 대상은 국가나 법인 또는 그러니까 국가 우리가 기관 등에서 매각 통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통보에 대해서만 구분해서 30일 내 우리가 통보하거나 신고가 이루어진다는 걸 정리하시면 되겠다. 근데 매각일로부터 30일입니다. 30일. 자, 그래서 매각 통보.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뭐 이 개인 등에 대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매각 통보는 국가 등 또는 국가의 우리가 투자기관 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단체로서 자, 매각 통보를 하니까 개인은 적용이 아님을 구분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이제 면세점 제도를 한번 가보죠. 면세점. 취득세라는 세금은 세금을 면해주는 우리 총론틀도 봤지만 면세점 하면은 취득가액,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걸 면세점 제도로서 취득가액입니다.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걸 면세점이라 하겠다. 그런데 자, 뭘 두 가지인데 취득가액의 의미입니다. 50만 원 기억을 잘하는데 그리고 이하입니다. 이 미만 아니다. 그러면은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는 부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하니까. 그리고 가액이지 세액이 아니다. 가액은 과세 표준의 의미지. 자, 세액은 세율을 곱한 금액이죠. 그래서 가액의 의미지 세액이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시고 또한 이 50만 원 이하를 적용 면세점을 적용을 할 때 우리 1년 내 우리가 연접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적용 중에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또 심화 과정 내용이니까 아, 취득세라는 세금은 면세점 제도가 있구나. 이런 걸 좀 기본 바탕을 두고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는 취득세라면 이제는 자, 정리하기서 총문서 봤더니 부가세, 찐득이가 있더라 그 말. 그럼 부가세가 있는데 그럼 취득세라는 세금의 부가세는 자, 2%를 적용한 세, 2%를 적용한 이 세계는 10%.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표준세율에서 2%를 빼서 적용한 세액에 대해서는 20% 지방교육세가 찐득이로 붙죠. 또한 자, 2%를 빼서 적용하는데 주택일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세율의 50%에 해당한 세액에 대해서 20%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찐득이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 자, 확장해 가야 되니까 이 기본 내용에서는 이런 부가세에 대한 자,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은 좀 봐야겠다. 기본. 자, 그래서 자, 이번 과정에서는 자, 우리가 상가 1억짜리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그 이 취득세에 대한 자, 찐득이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자, 어떻게 자, 달라붙는가를
알아봐야겠다. 부가세. 자, 그러므로 이런 취득세라는 세금의 산출세액 하면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세율도 우리가 이제 표준 세율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산출세액 하면 과세표는 취득 물건의 가액이 되니까 자, 1억 원이 되겠다. 1억.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세율은 매매는 1월 2일 날 매매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농지가 아니라 상가니까 자, 4%가 되겠다. 프로. 4%가 되니까 400만 원. 400만 원이 취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정확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1억짜리 상가를 사면 에이 선생님 1억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은 공 하나 붙여 10억. 10억짜리면 10억이면 얼마? 4천만 원. 왜 계산을 좀 단순화시키려고 제가 1억을 해놨으니까 1억에 집니까? 그래서 400만 원이 취득세 산출세액으로 감면이 없다면 40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의 뭐 문제는 기본으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찐득이 부가세 계산에 뭐 상가로서는 400만 원 취득세도 내야 되지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도 내야 된다. 그 말 비과세 감면 등이 안 된다면 그럼 이제 이 농어촌 특별세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 2%를 적용한 세액 그랬죠? 그래서 자, 이 농어촌 특별세의 계산은 1억이 취득 물건에가 요 1억이죠? 1억에 곱하기 2%, 2%를 적용한 세액이 있더라 그 말. 자, 1억에 2%를 곱해서 한 세액의 10%가 농어촌 특별세로서 1억에 자, 2% 하면은 200만 원이죠. 200의 10%니까 20만 원. 20만 원이 농어촌 특별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는 표준세 2%를 빼앗은 세액에 20% 지방교육세가 붙죠. 그러므로 지방교육세는 1억에 표준세율이 4% 마이너스 2% 뺀 세율 세액에 20%의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그래서 역시 2%죠. 뭐 1억에 4% 2%를 빼니까 2%에서 200에 20만 원이 되기 20%가 되니까 40만 원. 40만 원이 지방교육세가 된다. 그래서 1억짜리 상가를 사면은요, 취득세 400을 내야 되고, 거기에 찐득이로서 농특세 20만 원, 지방교육세 jas으면 46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아니, 400만 원 내면 되는데 왜 60을 더 냅니까? 그의 찐득이로서.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럽니다. 그럴 때는 매매로, 부동산을 매매로 사면은 그 산 가액에 4.6을 부담한다고 그래요. 4.6. 4.6은 자, 요 취득세요 4%에다가 자, 20만 원, 40만 원 넣으면 460이 되니까 4.6%가 되는 거. 그러면은 단순 봐보세요. 아니, 그럼 지방세로 2%를 빼면 2% 아닙니까? 2% 아니 똑같은 건데 뭐 복잡이냐? 그런데 이 표준세율이 달라지잖아요. 상가를 매매로 했기 때문에 4%지. 만약에 상가를 상속받았다면 2.8이 될 것이고 2%는 이게 2.8에서 2%를 빼야 된다 그 말. 그게 표준세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매만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 본세금 취득세에 대한 찐득이를 계산하는 문제 이거 기출이용입니다.
유형이지만 힘들지 않는데 제가 기본 과정에도 한번 한 이유가 이런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화할 때 상가는 아니라 우리 집을 사보자. 주택. 왜? 거래만이니까 주택을 사는데 그게 서민주택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되니까 이랬을 때 기본 계산 패턴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취득세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자 취득세에 대한 세액 계산하고 그에 따른 찐득이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드린 겁니다. 이래서 취득세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등록 면허세, 재산세 이런 세금들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